1월 11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도 그렇고 금주는 이제 설 연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높고 편성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경마 말씀드릴 때 아마 요번 한 달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마라는 게 절대 쉬울 수는 없습니다. 쉬울 수는 없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배팅을 하는 배터 마음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제 말을 들으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배팅의 강도를 이번 한 달은 조금은 낮추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그런 경마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는 한 4마필 정도가 이제 데뷔전을 가졌던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8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백두일성, 2번마 썬더마블, 4번마 나홀헌터, 그리고 8번마 어플리트런, 10번마 벌교라바, 그리고 12번마 탭딘 정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12마필 중에서 한 6마필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있는 이 9번마 제축 로그인, 저는 이 마필이 뭐 한센의 자마,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 이런 거는 좀 있어 보이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로 보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시면,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어플리트런과 12번마 탭딘, 이 두 마필이 좀 빠른 순발력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게이트 이점을 하는 1번마 백두일성과 2번마 썬더마블,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벌기오라바,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데뷔전에 나서는 4번마 나홀헌터가 초반의 불리함을 좀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8번마 어플리트런 직전 경주 잘 뛰었죠. 순발력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 끝걸음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 어플리트런이 3착을 하고 때 4착을 했던 마필이 터보차지입니다. 터보차지가 지난주에 좀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어플리트런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간다면 어쩌면 전개에 좀 이점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8번마 어플리트런이 선행을 간다라고 봤을 때,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탭팀도 조금은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수는 있는데 외곽에 불리함이라는 거는 있죠. 물론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시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신마 경주에서 앞선의 두 마필이 질주 습성이 부딪히는 가운데 뒷심 검증이 아직 안 된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같이 동반 입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그렇다면 외곽에 불리함을 갖고 있는 12번마 탭딘이 저는 전개가 조금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 선입권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벌교라반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조금은 밋밋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조교 모습도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 4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주고는 있는데, 뭐 경마가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 자체가 뭐 그렇게 막 뛰어나다 이런 느낌도 없고, 전체적으로는 좀 평범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조금은 와야 되는데 조교 모습에서 크게 변화의 모습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1번마 백두일성은 일단은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서울 주로는 안쪽 게이트의 마필들,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안쪽 주로를 택한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됐죠.
뭐 금주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번마 백두일성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에 막판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조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2번마 썬더마블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긴 한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을 텐데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까지 뭐 능력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번 게이트에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어쨌든 초반에 강하게 좀 밀고 나갈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센의 자마들이 따라가는 전개들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4번만 아우론토는 솔직히 이 주행심사 모습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솔직히 없습니다. 스타트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는 마필처럼 보이는데 글쎄요, 이 스타트만 좀 보완이 된다면 뒷심은 좀 어느 정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필을 딱 보시면 체형도 상당히 좋고 발놀림도 되게 좀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주이기는 하지만 전개로 봤을 때 아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한테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어플리트런, 1번마 백두일성, 2번마 썬더마블,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나우런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뭐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마필도 있고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1번마 박차라, 2번마 팔라티노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 5번마 위닝 챔피언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정도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 6번마 세인트 러너를 조금 봤었는데 이 마필이 이 주행심사에서 발주는 안 됐지만 막판 탄력은 좀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부케로의 잠하고요. 활동 기대치도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 조교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지금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세인트 러너라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진으로 가거나 뭐 아예 성적이 안 나거나 이런 마필 같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특히나 1번 게이트에 있는 박차라가 최근 두 경주 계속 외곽 게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 여기에 2번마 팔라티노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을 낼 마필이고요. 5번마 위닝 챔피언이 글쎄요, 데뷔전에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죠. 근데 데뷔전에 보시면 인기 하위권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던 경주. 마이티조이와 탑티어가 그냥 두 마필이 나란히 그냥 들어갔던 경주고 나머지 마필들끼리 서로 싸움을 했었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데뷔전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글쎄요, 이번 경주 데뷔한 이제 조교 모습을 보면 조교도 상당히 좋고요. 체형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고가의 마필이죠. 어쨌든 고가의 마필은 언젠가 자기 몫은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 지금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편성은 좀 약해졌습니다. 물론 여기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어떤 깜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교 모습이라든가 주행심사 모습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저는 그냥 인기마 세 마필이 승부로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배당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글쎄요, 뭐 단방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난사를 했을 경우 답이 안 나오는 경주입니다. 아니면 아예 배당마가 보인다 그러면 배당마를 놓고 소액 분산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베팅 자체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이고요. 9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인기마 선정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팔라티노, 1번마 박차라, 5번마 위닝 챔피언, 이 3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의 그 능력 차이는 조금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6번마 광교의 기상, 9번마 하이크라운, 11번마 딕시맨 이 3마필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6번마 광교의 기상이나 9번마 하이크라운, 11번마 딕시맨은 초반 앞선을 좀 붙이는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전개의 이점을 좀 아는 마필이고, 이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하고 가게 되면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6번마 광교의 기상은 직전 경주 조제로 기수가 기습선행을 나갔죠. 기습선행을 나가서 막판 버티기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물론 아쉽게 2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1착을 한 마필이 1번마 강나루, 강단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광교의 기상 입장에서는 전개가 잘 풀렸던 경주입니다. 자, 조제로 기수가 이제 200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최선의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하이크라운은 제가 직전 경주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발주가 좋게 나오질 않으면서 전개가 꼬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6번마 광교의 기상이 닥치고 나갈 때 바로 어깨 짚어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하이크라운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자, 11번마 딕시맨이 아마 인기마는 인기마일 텐데 조금은 다른 두 마필의 인기마보다는 좀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게 직전에 딕시맨이 8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스타트도 비교적 양호했어요. 근데 초반에 좀 자리 잡기 실패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넘어서려고 했는데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3번마 라이언하트가 상당히 강하게 앞선을 끌었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계속 외곽에서 좀 3, 4코너를 좀 크게 돌았죠. 그러면서 거리적 손해를 많이 보면서 막판 걸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과연 문세영 기수 이번엔 이제 최외곽 게이트에 왔기 때문에 또 불리하죠. 거기에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문세영 기수라면 딕시맨을 한번 기승해 봤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어쨌든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가능해지면 딕시맨도 버틸 가능성은 있는데 6번마 광교의 기상이나 9번마 하이크라운이 조금은 빨리 나가고 딕시맨이 지난번처럼 또 외곽을 크게 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또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기마이 3두 중에서는 조금은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약한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1300m라는 경주거리에서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세 마필이 뭐 인기도 1, 2, 3, 1, 2, 3위를 나눠 가질 가망이 높고 이 중에서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미없는 경마가 되는 거죠. 저배당 경마가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5번마 원더풀 어롱.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트도 뭐 그렇게 좋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막판 탄력도 좋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을 보면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어차피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습성이 부딪히죠. 다 앞선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심 검증이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마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박태종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이 선위권에서 자리를 붙여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하고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선행마 또는 극단적인 추임마보다는 조금은 더 전개 자체를 유리하게 끌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뭐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2번마 마니노다지나 또는 끈끈함을 갖고 있는 4번마 명파워 등도 좀 고개를 내밀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말을 믿으신다면 접에된 공략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배팅을 쉬어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배당마 중에서 어느 한 마필을 좀 선전을 할 수 있다면 소액 분산 배팅 이게 상당히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배터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광교의 기상, 9번마 하이크라운, 11번마 틱시맨,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원더풀 어롱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결국 이 세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없겠죠. 그랬을 때는 복병마를 보고 말 상태가 좋아 보인다면 좀 소액 분산 배팅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인기마는 있는데 믿을 마필, 다시 말하면 좀 능력이 앞서 있는 능력마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기도에 매몰되는 그런 배팅은 조금 피해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시제 스타트가 딱 되면 7번마 스파르탄, 5번마 대원용마, 그리고 4번마 IM고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 8번마 드래곤 K, 3번마 추풍령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린다. 이런 구도로 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인기마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게 경합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이 5번마 대원용마는 뭐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걸음이 이렇게 막 살고 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원용마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 7번마 스파르탄이 계속해서 인기마였죠. 계속 인기마인데 이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막판 근성이 조금 모자라는 모습에 조교 상태도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근성을 보일 수 있는 4번마 IM고 정도가 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8번마 드래곤 K는 이 11월 10일 경주를 보시면요.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선행을 가고 막판 뒷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번 경주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승환 기수가 이 8번마 드래곤 K를 가지고 초반에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저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리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초반에 선행 싸움에 휘말리느냐 휘말리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드래곤 K라는 마필은 이제 마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폭이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근성으로 지금 뛰는 마필인데 결국 저는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고, 선행 경합 쪽으로 간다면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앞선의 마필들 중에서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IM고, 4번마 IM고라든가 8번마 드래곤 K 정도가 되는데, 이 두 마필의 특징은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아이리시맨입니다. 자, 12월 8일 경주에서 제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를 요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이 23년 9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앞선에서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막판 걸음이 죽었냐 하면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싸웠던 말 보시면 스피드원, 우마포이, 용암마랭고, 금세, 동진특급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필들과 경합을 했었던 마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필의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1년 넘게 휴양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앞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경주 감각이 살아나질 않으니까 뒤에 완전히 걸어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힘 한 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좀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정상적인 컨디션만 회복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통하는 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주 기수가 비록 외곽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극단적으로 빠른 마필은 없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아까 말했던 5번마 대원용마나 스파르탄이 붙고 IM고나 드래곤 K가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5번마 대원용마나 스파르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근성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리시맨을 쉽게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마필이 장기 휴양을 하고 지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휴양 복귀전을 치르긴 했지만 휴양 복귀전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경주 감각 회복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저는 아이리시맨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보는 마필은 2번마 조이라이트입니다. 뭐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전개로 보는 겁니다. 이 마필의 전개, 어떤 전개를 보느냐? 기습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선입권이 두터워지는 경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2번마 조이라이트가 기습 선행을 가느냐, 10번마 아이리시맨이 빠르게 앞선에 가버리느냐, 이 둘 중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경주가 흐르게 되면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의 전개가 다 어렵다.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제가 보는 마필의 능력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10번마 아이리시맨, 4번마 IM고, 8번마 드래곤 K, 그리고 복병마로 기습선행 노려볼 2번마 조이라이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오늘도 스마일, 4번마 로열 플러스,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는 가운데 1번마 골드 퀸즈가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2번마 원더풀 패스가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네 마필을 자력으로 앞설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일단 가능성이 있는 마필은 이 5번마 그냥 가라, 9번마 큐피드 시크, 10번마 카일리, 11번마 모쿠슈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5번마 그냥 가라, 이번 경주에 1번마 아마 골드퀸즈와 함께 인기 1, 2를 다툴 마필입니다. 직전에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11월 23일 휴양 복귀전이었죠. 이때 보여준 모습을 보시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에 상당히 마필이 탄탄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승군전이긴 했지만 인기 1위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선행을 나가고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여기서 이 5번마 그냥 가라를 조금 위험하게 보고 있느냐, 이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편성에서
비록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이 있기는 했지만 신마의 패기로 좀 앞선을 나갔는데 너무 쉽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월 23일 날 보여줬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마 그냥 가라가 뭐 입상에 성공을 하면 저는 뭐 여지없이 틀리는 거죠.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물론 향후에 이 5번마 그냥 가라가 이 위에 있는 1, 2, 3, 4번의 마필들보다 승군을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9번마 큐피드 시크는 직직전 경주 11월 17일 경주에서 조한별 기수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무지막지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 당시 뭐 라이징모 이런 마필들을 이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자, 22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이미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 물론 약편성에서 막판 한 마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고요. 자, 10번마 카일리는 아마 이 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막판까지 좀 밀어붙이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1300, 직전에 1300을 띄웠는데 1300보다는 오히려 1200이 조금 더 어울리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뭔가 밋밋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앞선에 붙이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11번마 모쿠슈라도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는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컨디션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외곽이라는 단점 그리고 이 마필도 빠르게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가야 되는데 초반에 앞선을 가게 되면 힘 한 배 실패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마필 3번마 오늘도 스마일, 4번마 로열 플러스가 선행을 가고 1번마 골드킨즈가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요. 2번마 원더풀 패스는 취입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발빠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골드퀸즈, 3번마 오늘도 스마일, 4번마 로열 플러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원더풀 패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임마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2번마 원더풀 패스가 한번 타이밍을 잡고 멋있게 날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출주 두수도 많지 않고 현편성, 약편성이죠. 그러니까 현군에서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하다 보니까 승군전에 나서는 세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번마 크레이지창, 6번마 퀸다이아, 그리고 8번마 파사킹.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아 있는 이 6번마 퀸다이아나 8번마 파사킹이 어떻게 보면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난 거죠. 이 1번마 크레이지창은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출주 주기가 지금 2주로 상당히 지금 짧아졌다라는 거고 직전 경주 한번 잘 뛴 거죠. 1400에서 막판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이고 전체적으로는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진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앞선을 갈 것이냐도 조금은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선행 후보마가 이 9번마 금성파워인데 일단 외곽에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마필도 역시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을 가도 막판까지 버티기가 이 1400이라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경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에 있는 6번마 퀸다이아와 8번마 파사킹에 대한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요, 출주 두수도 몇 마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 깜빡이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럼 그렇게 강하냐면 또 그렇지도 않죠. 이 6번마 퀸다이아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금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레이스데이의 자마죠.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이 1400m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1800까지도 어느 정도 좀 승부가 되는 마필들이 많고, 최근 상승세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에 붙이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괜찮은 밸런스가 맞춰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8번마 파사킹은 약간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의 조교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이 조교가 약하다라고 해서 그럼 다른 마필들이 좋아 보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조교가 좋아 보이는 마필이 1번마 크레이지 창인데 2주 만에 나오면서도 조금은 강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 마필이 계속 마체중이 막 찌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2주 만에 출전에 물론 뭐 부담 중량은 좀 가벼워진 감은 없지나 있긴 하지만 기본 능력이 전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 K탑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마 크레이지 창은 인기마긴 하지만 저는 믿음은 좀 덜하고요. 결국 6번 퀸다이아와 8번 파사킹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높기는 한데, 그럼 단방이다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배팅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배팅을 크게 권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이 7번마 라이트 블루입니다. 뭐 최근의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을 추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런 경주 비인기마에서 느닷없이 잘 들어오는 기수가 김동수 기수고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인기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7번마 라이트 블루에 대한 어떤 그 견제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저는 이 라이트 블루가 초반에 스타트만 좀 끊어낼 수 있다면 저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번 힘을 내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라이트 블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크게 배팅을 권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세 마필만 딱 추천하겠습니다. 자, 6번마 퀸다이아, 7번마 라이트 블루, 8번마 파사킹,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런 마필이 나오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뭐 4번마 월드피플, 8번마 플라잉 크루저, 11번마 마이티 조이 이런 마필들이 아마 선행 경합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국산마죠. 10번마 삼삼은 함양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앞선에서 좀 강하게 치는 마필들 중에서 이 8번마 플라잉 크루저가 전개로 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마 월드피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앞선을 가서 앞선을 장악하고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최근 경주에서 연속 2착을 차지를 했죠. 다 앞선 전개를 한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서 막판 버티기를 노렸는데, 자, 1400이기 때문에 이제 뒷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4번마 월드피플은 2착을 한 이 두 번의 경주가 생각보다 편성이 강했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 4번마 월드피플이 1400 늘어난 거리가 불리하다고 보여지진 않고, 비교적 이 마필은 좀 근성은 좀 있는 마필, 그리고 앞선에서 막 싸움을 하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11번마 마이티 조이는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9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끊어내긴 했지만 좀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막판 밀리고 말았던 경주인데, 그 전 경주를 보시면 탑티어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발력과 근성만큼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없잖아 있죠. 근데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코지 기수는 이 마필을 좀 편안하게 기승하는 그런 기수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한 배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기수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마이티 조이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번 경주 또다시 직전 같은 실패를 맛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8번마 플라잉 크루저가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막판 버티기를 노렸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경주를 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죠.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마이티 조이가 조금 빠르게 휘감고 나오고 4번마 월드피플이 앞에 나가게 되면 이 마필 플라잉 크루저가 자리 잡기가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플라잉 크루저의 전개가 좀 어렵다. 그럼 앞선에서 두 마필이 그냥 땡땡 굳어서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1200이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1400이라면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구체강과 6번마 히어로삭스입니다. 자, 5번마 구체강은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당연히 인기마가 될 거고, 직전 데뷔전에서 프룩한 기수가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 경주에는 물론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은 경주긴 하지만, 늘어난 거리가 5번마 구체강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마필이 6번마 히어로삭스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좀 바닥권에 있었던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뭔가 막판 한 발이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드디어 자기의 능력을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요. 어쨌든 초반보다는 마지막 라스트 탄력 위주로 뛰는 마필인데 거리가 늘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월드피플, 5번마 구체강, 6번마 히어로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마이티 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경주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조금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700m는 앞선 전개 선행을 가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3번마 파이널 축제나 6번마 인피니트 하너, 7번마 서울 최강자 이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3번마 파이널 축제가 정상 컨디션으로 선행을 간다면 저는 이 마필이 버틸 가망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는데, 경합 상황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1700이 앞선의 마필들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전개 자체가 상당히 꼬일 가망이 높죠. 서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 3번마 파이널 축제나 6번마 인피니트 하너, 7번마 서울 최강자의 입장에서는 앞선을 갔을 때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고, 특별하게 발빠른 마필이 보이지를 않고, 그러면 내가 한번 앞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마필이 좀 주도적으로 선행을 가기는 어렵다. 이 세 마필 중에서 어느 한 마필이 주도적으로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틴다라고 보는데 그런 전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앞선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700에서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을 더 강하게 본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경주거리 특성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앞선의 마필도 없을 뿐더러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서로 노릴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전개가 꼬일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오는 전개로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 4번마 라온히트맨이죠. 자, 이 최근에 두 경주를 보시면 이 마필이 1700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착, 1착을 했던 경주고 그전에는 국산마 6군 1700에 나와서 3착을 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마필의 특징이 뭐냐?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타트가 아예 안 됩니다. 스타트는 거의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만큼은 정말 무서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승군전이죠. 승군전이다 보니까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강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진다라고 봤을 때 뒤에서 올라오기 딱 좋은 마필이 4번마 라온히트맨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 라온히트맨이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천장사, 5번마 히어로 전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마필이 다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이 저는 조금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제가 위험하게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 이 1번만 매직 프린스입니다. 자, 1번 게이트예요. 1700에서. 1번 게이트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이트고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꾸준하게 자기 모습을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떤 전개를 타더라도 그러니까 앞선을 붙이든 또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 막판 탄력을 보이고 바닥 추입을 하든 자기 모습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보시면 뒤에서 올라올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부담 중량은 많이 올라갔다. 그럼 저는 막판에 이 마필이 좀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압도적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인데 저는 부담 중량이 나중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저는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매직 프린스를 강하게 보신다면 7번마 서울 최강자도 역시 강하게 봐야 됩니다. 직전 경주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개로 봐서는 7번마 서울 최강자가 1700은 조금 더 어울리는 거고 저는 1번마 매직 프린스가 안에 갇힐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직전 경주 살아난 모습을 보였던 8번마 브라운 골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당시에는 좀 뛰겠는데라고 생각했던 마필이었죠. 그런데 국산마 4군에 승군한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자기 걸음을 못 내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의 변화의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를 보면 조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브라운 골드는 뭐 소위 그런 말을 하죠. 조교빨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조교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아홉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도 역시 1700에서 근데 1700을 직전 경주 소화한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앞선이 무너지는 경계라면 브라운 골드가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입권 빡딱 붙여서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그럼 3, 4코너 돌 때 앞선이 경합 상황에서 걸음이 무뎌질 때 바로 넘어서 직선주로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브라운 골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매직 프린스를 조금은 약하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라온히트맨, 2번마 천장사, 5번마 히어로 전사,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브라운 골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 상황에서 만약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이 8번마 브라운 골드 이 마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4등급 경주 치고는 편성이 좀 저는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마필이 6번마 남산블랙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 대회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크게 배팅을 권하지도 않고 어느 마필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좀 오리무중인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딱 눈에 딱 띄는 대로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6번마 남산블랙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마필이 상승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11번마 아름다운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전개로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3번마 금성 크라운이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하죠. 근데 이 3번마 금성 크라운이 도주성 선행을 가려면 10번마 스마트 삭스가 방해를 할 텐데 게이트가 3번 게이트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자, 8번마 용비 불패는 제가 직전 경주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제가 이 페퍼엑스 더 페이버럴이 용비 불패 이 세 마필을 3복으로 엮었는데 천둥 라이언이 들어오면서 깨지고 말았죠. 좀 아쉬웠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마필이 직전에 앞선에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 변화가 왔다. 그리고 역시 이번 경주도 문종경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마 금성 크라운이 앞선을 가고 10번마 스마트 삭스가 따라가는 전개수에서 8번마 용비 불패가 이 사이를 헤집고 3번마 금성 크라운의 어깨를 짚어가는 전개가 만약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용비 불패의 전개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 이러면 저는 재미없는 경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외곽에 있는 11번마 아름다운 사이는 지금 22전을 나왔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승군을 한 겁니다. 4군으로 지금 승군을 한 건데 직전에 막판 탄력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직전의 모습을 지금 조교 모습에서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이 약하다. 솔직히 남산블랙 빼고는 다 해볼 만한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축마가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착마 찾기 싸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좀 현장에서 좀 꼭 보셔야 될 마필은 이 4번마 드림리치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상에서는 제외를 하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이 마필의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마필이 축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남산블랙, 11번마 아름다운 사이, 8번마 용비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금성 크라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 예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나 하는 예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팅, 글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배당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딱 눈에 딱 띄기에도 11번마 파이널 K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마필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싸웠던 편성,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여기서 이마필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물론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그런 압도적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그리고 김용군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다라는 변수는 조금 있지만 저는 게이티어와 관계없이 이 마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이 이 1번마 페퍼엑스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보시면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예요. 과천시장배, 파이널 K가 2착을 했었던 과천시장배에서는 뭐 여지없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이 마필도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에 이역기수, 승군전의 부담 중량은 약해졌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번마 페퍼엑스와 11번마 파이널 K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에 그나마 끼어들 수 있는 마필 5번마 드림하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과천시장배에서는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이 마필도 계속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던 마필입니다. 직전 과천시장배에서는 페퍼엑스를 이겼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하너도 무시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 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당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마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3번마 엔딩파이어인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걸음이죠. 아쉬움만 주는 걸음을 나타내고 있고, 4번마 세네타운은 직전 경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1400m 경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7번마 나이스 치타가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지만 1200이란 모르겠는데 1400에선 자력으로 버티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세 마필을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일 현장에서 과연 1번 페퍼엑스와 11번 파이널 K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형성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복승도 갖다 붙일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배당마, 복병마가 만약에 보이시는 경주라면 삼복 노려볼 만한 경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는 뭐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배당이 없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손대고 싶지는 않은 경주고요. 결국은 이 세 마필 11번마 파이널 K, 1번마 페퍼엑스, 5번마 드림하너 이 세 마필의 싸움으로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몽타체, 3번마 대환구, 4번마 머니크라운, 5번마 썬더드림, 7번마 짜릿한 자유, 9번마 하이그랜드, 뭐 이 정도의 마필들한테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머니크라운 연속 입상을 하면서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좀 마지막 한 발이 모자르면서 2착을 계속 해오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머니크라운이라는 마필, 원래 이 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모습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판 탄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다가 무너진 경주가 그랑프리 경주입니다. 그랑프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약하다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랑프리에서도 5착에 갖다 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머니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왜 그랑프리에 출전을 했을까? 좀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왜 일반 경주에 나오면 충분히 입상 내지 우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랑프리에 출전해서 일단 뭐 우리나라 최강마들과 승부를 한번 벌였던 그런 마필인데, 다시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저는 이 머니크라운이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전개를 할 가망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5번마 썬더드림입니다. 계속해서 인기마죠. 가능성은 늘 갖고 있고, 계속해서 이 마필은 될 거야 라는 편성에서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순권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마필이 강한 말이냐, 아니면 편성을 잘 못 만난 마필이냐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5번마 썬더드림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이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 뭐 아주 못 뛴 거는 아닙니다. 못 뛴 거는 아닌데, 이 썬더드림에 갖고 있던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저는 그림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 이 금빛마 오락한 이 두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썬더드림이 3착을 갖다 댔는데, 솔직히 이런 경주의 3착은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나쁜 성적은 아닌데, 썬더드림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넘어갔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썬더드림이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하면 1등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1등급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했을 때는 크게 믿음이 없고, 이번 편성에서 저는 솔직히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조금 밋밋합니다, 마필이. 그래서 이 5번마 썬더드림이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마 몬타쳇, 저는 이 마필이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그랑프리에 느닷없이 출전을 했는데, 뭐 역시나 안 되죠. 그랑프리에 추천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자, 이 마필이 대상 경주와 일반 경주로 지금 번갈아 나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 일반 경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걸음은 좀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직전 그랑프리를 뛰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좀 낮아졌고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게이트에 이점을 좀 안고 있고, 빅투아르 기스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3번마 대환구는 느닷없는 마필이죠. 그러면서 가끔 삼복에 고배당을 터트리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자력으로 입상에 성공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4번마 머니크라운을 강하게 보는 가운데 이 마필이 따라 올라갈 때, 그러니까 추입 탄력을 보일 때 옆에 붙여서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대환구,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7번마 짜릿한 자유입니다. 이마필도 추입에서 올라올 때 막판 근성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 7번마 짜릿한 자유는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 좀 비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인기권에 좀 물려있다 보니까 특별한 견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걸음으로 그냥 밑자의 본전이다 생각하고 머니크라운이 시동을 걸 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전개를 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자, 9번마 하이그랜드는 직전 일간 스포츠배에서 느닷없는 이착을 했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늘가울과 같이 입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지금 15주 만에 출전입니다. 일단 출주 주기도 조금 길어졌고, 직전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그럼 하이그랜드가 지난번처럼 그러면 견제 없는 과정에서 막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크게 믿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머니크라운,
1번마 문타책, 3번마 대환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짜릿한 자유, 이 네 마필을 추천하고 인기마인 5번마 썬더드림을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